지금까지 한 내용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콩팥 질환을 환자를 봤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 파트에서 나온 건지 분류하지 마시고 각각의 랩들을 앞에서 뒤로 보면서 하나씩 보시면 되는데, 신체 진찰에서 볼 수 있는 피부의 긴장도라거나 입이 말라있는 상태, 부종의 유무 같은 신체 진찰의 상태와 혈압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자가 볼륨 스테이터스가 하이퍼볼레미아인지 하이포볼레미아인지 알 수 있고, 우리 몸의 볼륨이 적은 상태들은 대부분의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 다음에 소듐의 레벨을 봐서 이 사기에 많다 적다를 볼 수가 있는데, 하이퍼나트레미아는 거의 없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하이포볼레미아를 접근할 때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 하이포나트레미아는 볼레미아를 나눠서 하이포볼레미아인지 유볼레미아거나 아니면 하이퍼볼레미아인지 봐서, 하이포볼레미아는 물이 적어가지고 체액이 적다 보니까 ADHD가 물을 재흡수해서 생긴 거니까 생리식염수로 볼륨만 맞춰주면 치료가 됐었고, 유볼레미아나 하이퍼볼레미아는 ADHD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물이 다른 새로 새다 보니까 혈류량이 적어서 역시나 ADHD 많이 분비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노말세일린을 넣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뭐에 따라 치료가 바뀐다고요?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신경학적인 증상이 안 생길 정도로 마일드한 상황에는 수분이나 소듐의 섭취를 제한하면 충분한데, 신경학적 증상이 생길 정도로 심각할 경우에는 고장성 식염수를 이용해서 빠르게 소듐을 고정을 해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단지 너무 빠르게 교정을 하면은 삼투압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천천히 교정을 해야 될 겁니다. 다음으로 포타슘이 문제가 되는 거는 하이퍼칼레미아가 문제가 됐어요. 하이포는 있긴 하지만 문제가 심하지 않고 대부분 체액 같은 거가 문제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과일 주스 같은 거 주면은 그냥 해결이 됐었죠. 그런데 하이퍼칼레미아는 왜 문제라고요? RMP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시저를 하거나 아리드미아가 와서 환자가 죽을 수가 있고, 크게 봤을 때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알도스테론에 의한 거나 아니면은 세포가 깨지거나 혹은 인슐린 같은 게 작동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포타슘이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게 되고, 이것들을 치료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1차 치료는 칼슘 글루코네이트로 막을 안정화시키는 거고, 장기적으로는 칼슘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을 주는데, 인슐린을 넣을 때는 포타슘이 글루코즈를 들고 세포로 들어가니까 반드시 글루코즈를 함께 주는 게 필요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포칼레미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주스선에서 낫지만, 만약에 내가 수액에 말아줘야 된다 라고 할 땐 절대로 말면 안 되는 수액이 바로 덱스트로즈 워터였고, 왜냐하면 글루코즈가 있으니까 인슐린이 나와서 기껏 넣어놓은 포타슘이 다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저칼륨 혈증이 유지가 되는 거죠. 다음에 pH랑 HCO3 마이너스 값의 이상이 있다. 그럼 이 상태를 이용해서 산증인지 염기증인지 확인을 하고, 메타볼릭 애시도시스인 경우엔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고요? 플라즈마의 Ni온 갭을 봅니다. 제일 양이 많은 세 개의 이온에서 양전하는 다 더하고 음전하는 다 빼봤을 때 그 값이 증가해 있으면은 산을 얻은 거기 때문에 증가된 산을 만든 원인을 치료를 해주면 되고, 노멀 Ni온 갭은 주로 염기를 잃은 경우다. 설사거나 RTA인데 이 둘을 감별하는 기준은 유린 Ni온 갭을 보는 거죠. 역시나 소변에서 제일 많은 이온 3개에서 양이온은 다 더하고 음이온은 다 빼는 건데, 정상적인 소변은 클로라이드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음수여야 되기 때문에 유린 Ni온 갭이 음수라 그러면은 키드니는 재작동을 하고 있는 거니 설사로 인한 산증일 경우가 많고, 염기의 소실인 경우가 많고, 유린 Ni온 갭이 0보다 크면은 그거는 키드니가 클로라이드를 제대로 못 보이는 거란 소리니까 레날 튜블러 애시도시스, 키드니 자체가 망가진 경우가 많고, 이게 타입 1, 2, 4가 있는데 감별하는 첫 번째 포인트는 타입 4는 알도스테론이 안 나와서 생기는 거니까 하이퍼칼레미아가 동반돼서 제일 먼저 감별할 수가 있고, 타입 1이랑 2는 하이포칼레미아가 동반이 됩니다. 하이포칼레미아가 오는데 둘의 기준은 어떻게 해요? 타입 1 같은 경우는 얘가 디스탈 튜블이 망가지니까 산염기 조절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기 때문에 빨리 발견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산을 때려박아도 소변의 산성도가 5.5 미만으로 떨구지를 못한다는 거죠. 반면 타입 2는 프록시말 튜블의 문제니까 소변의 산성화가 가능해서 pH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산을 많이 넣으면 소변을 산성화해서 pH를 떨구는 기능이 살아있으니까 타입 2 RTA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알칼리증이 생겼을 경우에는 체액을 잃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고, 체액으로 산을 너무 많이 잃어서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구토를 하면 위산을 잃어보니까 알칼로시스가 오겠죠, 그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알도스테론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체액을 잃어서 생긴 경우는 체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물을 재흡수를 하던 과정에 탄산을 재흡수를 하다가 생긴 알칼리증이니까 어때요?
볼륨 데피시만 교정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세일린을 주면 낫기 때문에 세일린 리스펀시브, 생리식염수를 주면 낫는 종류의 알칼리스 쓴 거고, 그걸 보는 거는 유린 CL을 보는 이유는 볼륨이 적다라는 걸 제일 잘 반영해 주는 게 소변의 클로라이드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적으면은 세일린을 주면 낫습니다. 그러나 유린의 클로라이드가 20보다 많다는 거는 볼륨이 부족해서 생긴 거가 아니란 뜻이고, 이거의 원인은 대부분 하이퍼알도스테로니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아서 교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랩 수치를 봤더니 크레아티닌이 올라갔다. 크레아틴이 올라간 거는 매일마다 똑같은 양 만들어지는 크레아티닌이 올라갔다는 거는 배설을 못한다는 거기 때문에 사구체가 제대로 필터링을 못한다는 뜻이고, 그 뜻은 AKA나 CKD 같이 레날 페일리어임을 의미를 합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충분하게 혈액이 못 가서 생기는 거지만 키드니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소변까지는 잘 만들었는데 나가는 길이 막혀가지고, 나가는 길이 막히니까 사구체에 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제대로 여과를 할 수가 없죠. 좌우간 여과를 제대로 못해서 키드니가 제대로 필트레이션을 못하는 게 레날 페일리어고, 그거는 랩 수치에서 크레아티닌의 증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변을 봤더니 소변은 정상적으로 오줌만 있어야 되는데 혈뇨, RBC가 떨어져 나왔다. 그럼 RBC는 원래 크기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사이트 풋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이즈 베리어에 막혀야 되는데 얘가 왕창 나온다는 건 뭐다? 네프라이틱 신드롬이라는 뜻이 되고, 소변에 단백뇨가 많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백뇨는 알부민이 나가는 건데, 알부민은 원래 조그마니까 나갈 수 있는데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이 음전하를 띄어서 못 나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차지 베리어가 주로 깨지는 네프로틱 신드롬이 되고, 이거의 병리적인 소견은 크게 봤을 때 4가지 인 경우가 제일 많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만약에 소변에 WBC가 나올 경우에는 튜블로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라고 이 인터스티심이 문제가 생기는 거일 가능성이 있고, 또 사실 더 흔한 경우는 감염이 생긴 경우가 가능하겠죠. 이 밖에도 여기서 이제 네프라이틱 신드롬에서 말씀드린 혈뇨 같은 경우는 사구체가 문제가 생기니까 혈뇨지만 적혈구가 다 으깨져 있어요. 으깨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포도사이트 사이즈 베리어가 깨져서 거기로 어거지로 우겨나가는 거니까 다 깨지니까, 이 경우에는 RBC가 캐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피가 콜라색으로 깨져 있는 게 사구체로 인한 혈뇨고요. 만약에 선홍색 혈뇨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구체를 통과하면서 깨진 게 아니니까 보통 소변 만들어지는 길, 요도라든지 방광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피가 나온 거기 때문에 비뇨기과 쪽에서 다룰 일이지 기본적으로 신장내과에서 다루는 게 아니라서 신장학에서 잘 안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콩팥 질환이 유발할 수 있는 랩의 변화들과 이 검사들을 하나씩 우리가 봐가면서 진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구체를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보지 마시고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쭉 가면서, 아,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이 상태구나, 소듐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상태구나, 클로라이드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구나, 산염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구나를 그냥 쭈루룩 보면서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 감별해 나가면서 치료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